자, 여러분, 우리 1절에서 법인세 배분액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거예요. 갔다가 오면서 올바른 법인세 비용 산정하면 되는 건데, 갈 때는 모든 세무조정 다 고려하는 거고요. 올 때는 미래의 소득금액 효과, 미래 세액 효과가 있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만 법인세 효과를 조정해가지고 영구적 차이 조정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법인세 비용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면서는 3개 반영하는 거고, 오면서는 2개만 반영해서 법인세 비용을 차액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영구적 차이인 접대비 부인액, 기부금 부인액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을 회사가 더 부담하게 되면 이건 해당 연도에 즉시 뭐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절에서 우리 개념을 공부했고요. 그럼 2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 어떻게 기간간 배분 금액을 산정할 것인가. 2절이 기간간 배분이고요. 3절이 기간 내 배분이거든요. 먼저 기간간 배분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기간간 배분. 기간간 배분은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간간 배분이죠. 소득금액이 그 다음 연도로 이연되는 경우에는 세액도 단기법인세 효과도 이연시킨다라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으로 배분하는 뭐 시기를 조정해주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즉 회계와 세법 간의 소득금액 시기가 조정됐기 때문에 법인세액도 시기를 조정해주는 걸 기간간 배분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법인세 기간간 배분을 하다 보면은 계정 과목이 2개가 더 생겨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기기도 하고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 생기게 돼.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항목은요. 처음에 용어가 좀 어렵죠. 어떻게 개념을 잡은 쉬운 거냐면 결과적으로 덜 낼 세금이에요. 덜 낼 세금 효과. 현재 미래의 덜 낼 세금 효과를 이연법인세 자산이다라고 불러.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땡땡하고 제가 적어드릴게. 이연법인세 자산은 나중에 뭐로 추인되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소득금액이 있거든요. 해당 연도엔 플러스 유보가 발생했고 이게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경우에는 이게 추인돼 버리면서 세금을 덜 내게 되거든요. 단기법인세 부채, 미래의 단기법인세 부채가 줄어들게 돼. 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된 소득에다가 곱하기 뭐라는 겁니까? 세율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다? 이연법인세 자산이에요. 줄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의 정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자, 이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냥 세법 용어로 한다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소득에 대하여 미래 기간에 세율 곱해가지고 경감될 법인세를 말하며 차감할 일시적 차이, 즉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소득 곱하기 뭐로 만들어진다? 미래 세율로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율이 아니라 미래 세율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래 줄어드는 거니까. 이연법 자산이고요. 나머지는 둘치 필요 없고,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한 현재 경제적 자원을 말하는 건데 이연법인세 자산도 과거에 플러스 유보가 발생했고 미래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면서 세금이 절감되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유보 추인된 소득 곱하기 세율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 1번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차감할 일시적 차이, 즉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된 소득은 미래 회계 기간에 과세 소득에서 차감된 형태로 뭐한다? 소멸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래 기간에 과세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과세 소득의 차감을 통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수가 없다. 즉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세무 조정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아주는 건데, 여러분 세법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금액이 추인되려면 충분한 플러스 소득이 있어야 돼요. 왜? 미래 기간에 소득 금액이 분명히 있어야 이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돼 버리면서 소득을 줄여줄 수 있거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 예상 소득이 0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년에 소득 금액이, 세법상 소득 금액이 0으로 기대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더라도 세금 절감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왜? 마이너스 소득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는 세금을 마이너스가 아니라 세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입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이용될 수 있는 과세 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즉 이연법인세 자산은 무조건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한도 내 금액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한도 내 금액만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인식함, 이렇게 적어드릴게. 한도 내 금액이란 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때 이 마이너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득 금액 마이너스에 대해서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모든 자산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거든요. 그걸 자산의 손상이다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맨 처음에 공부했던 자산 손상, 매출 채권 생각해 볼까요? 기말 매출 채권 회사가 1000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 매출 채권 중에 200이 떼릴 것 같아. 즉 800, 매출 채권 1000 중에 800만 현금 회수 가능하다. 200은 못 받는다.
그럼 매출채권 1000 다 인식하는 거예요? 800만 인식하는 거야. 손실충당금 200을 설정해가지고 매출채권 한도 내금액 얼마? 회수가액을 한도로 해서 800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재고자산 매출채권 손상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공부했던 자산 손상 얘기가 이 자산 손상 얘기가 재고자산 기말 재고가 1000이 있어. 근데 이 기말 재고의 순실현 가능 가치 회수 가능액이 800밖에 안 돼. 그럼 기말 재고 자산 원가 중에 얼마가 회수가 불확실해요? 200이라는 회수가 불확실하는 거니까 재고 평가 순실로 한도 내 800까지만 재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손상 개념이 유형자산. 보고기간 말에 유형자산 장부 금액이 1000이에요. 근데 유형자산의 사용가치랑 순공정가치 중에 큰 금액 회수 가능액 800이야. 그럼 유형자산 원가 200은 회수 못하거든요. 회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니까 유형자산도 손상차순으로 1000에서 800으로 200 내려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모든 자산은 회수가액을 한도로 인식한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거든요. 자산이란 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인 건데 효익의 존재가 기대되지 않는 그 200이란 금액은 즉시 손상 처리해서 비용 처리하고 자산은 800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즉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모든 자산은 뭐가 존재한다? 한도란 게 존재하는 거고 한도가 바로 회수 가능이다라고 부르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이연법인세 자산도 차감할 일시적 차액을 사용될 수 있는 소득 금액이 충분히 있어야, 즉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소득 금액이 1000이 있는데 이 회사 기본 소득이 800밖에 안 된다. 그럼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800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은 이 800이라는 소득 금액 줄여주는 것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라는 게 이 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수 있는 소득이 충분히 많은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 차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줄치시면 돼. 과세 소득의 높은 발생 가능성. 요 금액 내에서만 마이너스 유보 추인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소득 금액이 있다라는 사례가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과세 소득의 높은 발생 가능성. 그럼 줄치겠습니다. 참고는 줄칠 필요 없고요. 양가리 1번 이연법인세 자산의 손상. 이게 바로 뭐냐면 회수 가능성 검토예요. 회수 가능성 검토입니다. 줄치겠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실현 가능성, 회수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빨간색입니다. 충분한 미래 과세 소득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미래에 충분한 예상 납부세액이 없다, 부족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하여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손상 개념이에요. 이를 법인세 비용 계정으로 하여 당기 손실로 즉시 인식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모두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한도 내 금액을 인식한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사례 보세요. 예를 들어 당기 과세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기 법인세 부채가 10만 원이다. 10만 원. 차감할 일시적 차유로 산정된 이연법인세 자산 3만 원. 이게 뭐예요? 덜 낼 세금이 3만 원이 있다. 그럼 지금 세금 10만 원을 내면 나중에 덜 낼 세금이 3만이 있다. 그럼 올해 법인세 비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차액으로 7만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납부세액이 10만 원인데 덜 낼 세금 3만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즉시 뭐다? 비용이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은 겁니까? 미래 예상 소득 금액 기준으로 한 예상 납부세액이 얼마다? 2만 5천 원이다. 무슨 말? 덜 낼 세금 효과가 3만 원이 있는데 내년에 이 회사가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 세금 얼마라는 거예요? 2만 5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덜 낼 세금 중에 3만 중에 얼마나 회수가 불확실해? 납부할 세금 자체가 2만 5천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3만 덜 낼 세금 중에 5천은 회수가 불확실하거든. 그래서 1번, 2번, 3번 잡은 다음에 4번 이연법인세 자산 3만 중에 덜 낼 세금 중에 얼마가 감액된다? 5천이라는 금액이 감액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연법인세 자산의 회수 가능성 검토에 따른 손상을 즉시 비용 인식한다는 거예요. 즉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7만 5천이란 법인세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재고자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 당기 매입 재고 10만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10만이란 매입 재고 중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3만 원이다.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뭐야? 그 기말 재고라는 게 나중에 덜 살 재고거든요. 기말에 재고가 남아있으면 그만큼 재고를 덜 사게 되는 거잖아. 덜 살 재고가 3만이 있다. 그럼 즉시 비용 처리되는 건 얼마예요? 판매된 재고는 7만이거든요. 대변 쪽에 매입 채무, 차변 쪽에 기말 재고, 차변 쪽에 매출원가 비용. 근데 문제 단서 뭐 나오는 거예요? 기말 재고 중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2만 5천 원이라서
회수 가능성이 5천이 회수가 불확실하다. 그럼 기말 재고 없애버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해서 매출원가 비용에 가산하듯이 이것도 기말 이연법의 자산 이 3만 중에 5천의 회수가 불확실하다라면 즉시 손상 처리하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 비용으로 달아두시지 이연법인세 자산 평가 손실 손상 차손을 법인세 비용에 가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가 뭐 물어보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Q. 그럼 2단서가 없으면 기본 법인세 비용은 7만 원인데 2단서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 7만 5천이 돼버리는 거라고. 차익으로 만들어진 법인세 비용은요. 한편 이연법인세 자산 손상 자산 5천 요거 인식하고 나서 매 보고기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한다. 만약 상황의 변화로 미래 과세 소득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즉 다시 뭐 예상 납부세액이 미래 과세 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예상 납부세액도 증가하게 되는 거는 그럼 노란색 줄 치겠습니다. 미래 예상 납부세액이 충분해졌다. 다시 반전 작년도엔 덜 낼 세금 3만 중에 2만 5천만 덜 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년 와보니까 실제 소득 금액이 증가됐고 세액이 늘어나가지고 충분히 3만 원이 다 덜 내게 되었다. 그럼 뭐한다?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 내에서 이 실현 가능성이라는 게 이연법인세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회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과거에 손상차손 인식했던 이연법인세 자산 다시 환입시켜서 법인세 비용에 차감해서 당기 이익으로 즉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개념? 이게 손상 개념. 이게 무슨 개념? 다시 환입 개념. 모든 자산은 손상이 가능하고 나중에 회수 가능성이 좋아지면 다시 뭐 하는 겁니까? 환입하는. 유형자산 손상 차손 인식하고 회수 가능액 증가되면 손상되기 전 상각원가 범위 내에서 환입하듯이 여기도 똑같은 논리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했던 매출채권, 금융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비금융자산, 그다음 비금융자산, 유형자산도 손상이 환입이 있는 것처럼 이연법인세 자산도 비슷한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문제 풀 때 이런 단서. 납부세액이 부족하다, 소득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추가 비용이 인식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네모 1번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면 네모 2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연법인세 부채. 이건 무슨 세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더 낼 세금이죠. 근데 그게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이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위에랑 제가 똑같이 대칭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 낼 세금 마이너스 유보 추인수 곱하기 세율이라고 했죠? 이건 그럼 제가 뭐라고 적어드리면 돼? 얘는 땡땡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는 소득이 있겠죠. 여기다 곱하기 뭐 하는 겁니까?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곱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연법인세 부채가 만들어지는 거고 단계는 마이너스면 나중에 플러스가 되는 거. 자, 그리고 줄 치겠습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된 소득에 대하여 미래 추가 기간에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인세 금액을 말하며 가산할 일시적 차이 곱하기 미래 세율로 계산된다. 위에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자, 빨간색. 이연법인세 부채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달리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전액 다 뭐로 계산한다? 부채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드리면 된다? 아까 이연법인세 자산은 무슨 금액을 인식한다? 한도 내 금액만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여기는 제가 뭐라고 적어드린다? 한도 내 금액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금액을 인식한다라고 제가 적어드리면 돼. 이것도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더 낼 세금이라서 부채거든. 부채는 부채성 검토라는 게 없어요. 자산은 회수 가능성 검토라는 자산성 검토라는 게 있거든요. 미래에 이걸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손실을 인식하는 거거든. 그럼 부채를 반대로 얘기하면 부채는 지급 의무잖아. 해당 지급 의무 중에 일부 금액을 내가 지급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부채를 미리 줄이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자산은 보수주의 논리에 따라 혼자 손실을 미리 인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채는 미래에 지급이 불확실하다라고 해서 혼자 부채 관련 이익을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부채는 그래서 뭐가 없다? 손상이라는 개념이 없어. 사채를 발행하고 나가지고 내가 이 사채 표시자 액면 금액을 일부러 지급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미리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채를 취득하면 손실은 미리 인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채를 발행하면 이익은 미리 인식할 수가 없어. 부채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만 인식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중급 회계 10장 사채에서 배우신 사채의 계약 조건 변경이에요. 만기가 연장된다라든지 혹은 미래 표시자 액면 금액을 줄이기로 했다라면 합의에 의한 이익은 인식할 수 있지만 채무조정이익, 부채는 합의가 되기 전에 미리 이익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물론 이것도 이익이 인식되려면 국가로부터 세금을 절감받아야 돼. 그러면 부채 중에 일부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뭐 이랬잖아.
이 특정 지역이 자연재해 때문에 부담이 되게 커졌다. 그럼 그 지역에 존재하는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줄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익이 시킬 수 있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산과 달리 부채는 합의하기 전까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손상,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법인 부채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라면 무조건 다 뭐 한다? 다 인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사례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단기법인세 부채가 10만 원이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3만 원이다. 그럼 1번, 2번 13만이라는 금액 몽땅 다 뭐로 넘어가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까? 차액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제가 객관식 문제 풀면서 이 금액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금액이 제시된 거 가지고 방향성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부채는 부채성 검토라는 게 없다라는 거. 여기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에 예외란 게 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이건 2차 유예생용이거든요. 지금은 패스. 자,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은 차변 쪽에 위치하면서 당연히 해당 연도 법인세금을 줄이는 거고 이연법인세 부채는 부채니까 대변 쪽에 존재하면서 해당 연도 법인세액을 증가시켜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세율 얘기가 나오네. 뭐? 왜 세율 얘기가 나오는 거야? 소득금액에다 세율을 곱해야 법인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세율. 자, 적용할 세율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적용할 세율. 세율. 이것도 별표 2개예요. 왜? 세율. 세율이 변동할 수가 있거든요. 적어드리겠습니다. 세율이 고정돼 있다. 세율이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법인세율은 10%, 20%, 22%, 25% 이렇게 누진세율 구조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국가가 조세정책을 발표하면서 미래 법인세율을 좀 낮춰주겠다. 뭐 9%, 그 다음에 뭐 19% 혹은 21% 이렇게 세율을 1% 혹은 2%씩 낮춰준다라는 걸 발표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올해 세율은 기본 세율 그냥 20%라고 할게요. 20%인데 내년엔 세율이 국가가 1% 낮춰준다고 해서 19%로 내려올 예정이다. 그럼 단기법인세 부채는 올해 세금 내는 거니까 20% 세율 적용받겠지만 이연된 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가 부채는 그럼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국제회계 기준의 규정. 법인세 효과에 적용 세율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노란색 줄 치겠습니다. 단기법인세 자산가 부채는 해당 연도에 납부 혹은 환급받을 세금이거든. 요거는 현재의 세율을 사용해서 과세당국에 지금 당장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측정한다. 빨간색입니다. 반면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단기소득이에요? 미래소득이에요? 미래 추인될 소득이거든. 이연법인세 자산가 부채는 보고기금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해서 줄치겠습니다. 빨간색입니다. 당의 자산가 부채가 실현되거나 결제될 회계기간에 말이 좀 어렵죠? 당의 이연법인세 자산가 부채가 추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추인될 기간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실현된다라고 부르고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결제된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무슨 세율? 예상세율을 사용해 측정한다. 자, 다릅니다. 단기법인세는 해당 연도 법인세니까 해당 연도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이연법인세는 미래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인효과니까 미래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야. 뭐가 변동되는 경우?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단기소득은 단기세율 적용하는 거고 이연된 소득은 미래세율 적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세율이 변동되는 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게 더 많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누진세율 적용되는 경우 이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이건 그냥 말 문제 대비만 알고 계시면 돼. 양가로 1번은 무슨 세율인 경우? 단일 세율인 경우를 가정한 거고요. 양가로 2번은 이게 실무적인 얘기거든요. 누진세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율이 10%, 20%, 22%, 25% 계단식 세율인 경우 그럼 도대체 최저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최고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가중평균 세율을 이용할 것인가? 말 문제 대비만 알고 계시면 돼. 실무적인 거고요. 한 번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계산 문제에서는요. 누진세율 구조인 경우에는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 속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좀 삐뚤어져 가지고요. 반듯하게 주시겠습니다. 것으로 예상된 기간에 과세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무슨 세율? 평균 세율을 사용한다. 여기 일시적 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평균 세율 무슨 평균 세율이에요? 미래의 예상 평균 세율을 이용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묶어서 얘기하면 단기법인세 효과는 당해년도 누진세율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이연법인세 효과는 미래세율 적용하는 건데 미래의 누진세율이 몇 프로가 적용되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래 누진세율에 뭘 구한다? 평균세율을 이용해서 이연법인세 자산가 부채를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출제해야 되겠다. 이연법인세 자산가 부채를 측정한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말 문제 용어로 알고 계시면 돼. 양거로 3번.
일시적자 횟수는 결제 방법에 따라 적용될 세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2차 유예생용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번도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2차 시험 문제에서도요. 줄집은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일시적 차해가 추인되는 방법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 회수, 이연법인세 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한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회수 혹은 결제되는 방식에 따라서 세법에 아주 특수한 규정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율을 이용한다라는 건데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네모 4번 직전까지가 네모 4번 제목이 뭐예요? 다기간의 법인세 기간간 배분 절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실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온 테마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1차년도 법인세 배분 회계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다기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다기간이 아니라 첫해 요거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2번과 3번을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개념적으로만 공부를 했잖아. 그럼 이게 실전용으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2번, 3번이에요. 48페이지입니다. 자, 네모 2번 세무사 2020년도 시험 문제고요. 자,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1년도에 설립된 회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차년도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죠? X1년도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네모 3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모 3번 문제도 X1년 초에 설립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리고 문제가 좀 쉬워져요. 1차년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죠? X1년도 포괄손익계산세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 공통점 다 뭐예요? 법인세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념 잡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 풀어드렸어? 옆으로 갔다가 오면서 풀어드렸죠? 하지만 이 옆으로 갔다가 오면서 문제 푸는 거는 이 왁구를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갔다가 오는 걸 이용하는 경우, 미래 세율이 막 달라지게 되면 이 왁구를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개념 잡을 때는 갔다가 오는 걸로 개념을 잡았고요.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세무조정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똑같은 왁구인데 왁구가 약간 변형된 거예요. 근데 이 왁구로 문제 풀면 정확하게 신속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법인세 배분액을 왜 하는지는 개념이 잘 안 잡혀. 개념은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튼 요거를 여러분들 세법 시간에 배운 세무조정 양식을 이용해서 당기소득금액, 추인소득금액을 이용해서 법인세 비용을 금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칠판에 쓰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 차감전이익은 얼마다? 7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법인세 비율은 20%인데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정 사항이 있어요.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사 평가 손실로 10만을 인식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거는 X2년도에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네. 첫 번째 세무조정 사항.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세무조정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평가 손실이죠. 세무조정 어떻게 돼? 요거는 손금 불산입으로 플러스로 작업했다가 그 다음 연도에 뭐로 추인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손금 산입으로 추인되는 세무조정이고 이걸 재무회계에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미래에 차감되는 거니까. 그 다음 세법상 손금한도로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가 얼마가 있다? 10만 원이 있다. 요거는 뭐예요? 영구적 차이로 손금 불산입이 발생하고 미래 추이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요거 때문에 세금 더 내는 건 즉시 비용. X1년 정계금에서 발생한 이자 2만이 미수수익으로 인식하였다. 세무조정 하셔야 돼. 이거 세무조정 안 되면 세법 모르는 겁니다. 세무조정은 뭐예요?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위보가 나중에 뭐로 추인되는 겁니까? 플러스 입금산으로 추인되는 거고 세무조정상 세 가지 중에 일시적 차이가 두 가지가 있고 영구적 차이가 한 가지가 있고 일시적 차이가 방향성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가 추가된 겁니까? X2년도 법인세율은 몇 프로다? 18%다. 라고 되어 있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의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뭐다라고 되어 있어요?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 마이너스 손금 10만은 충분히 다 회수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손상차손, 자산성 검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왁구를 바꿔버리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한 왁구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풀리긴 풀려요. 자, 이쪽에 한번 여러분 필기 해놓으시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 공부했던 걸 이용해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차감전 회계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반영된 금액이에요? 손익계산서 상해금액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7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세무조정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영구적 차이부터 제가 할게요. 뭐가 부인됐습니까? 접대비 부인, 손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 접대비 부인 금액이 10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손금불사님 부인되고 나중에 마이너스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VPL 금융사 평가 손실 할게요. 플러스 FVPL 손실이 뭐가 된다? 평가 손실이 부인되는 거예요. 손금불사님으로 얘도 금액이 얼마죠? 10만 원이라고 했죠. 하지만 요건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추인되는 거고요. 일시적 차이입니다. 요거 영구적 차이, 영구적 조정, 요거 일시적 조정.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뭐가 있었어요? 미수 수익이 인식 부인. 요것도 일시적 차이. 요거는 입금불산입이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2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세금 법인세 신고서상의 금액이에요. 신고서상의 금액으로 이 회사의 과세해당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88만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세소득이고요. 여기다 곱하기 뭐 하는 겁니까? 세율. 이 신고서상은 몇 년도 신고서예요? 이게 지금 X1년 손익계산서고 이 신고서도 몇 년도 신고서예요? X1년 신고서니까 이 회사 올해 세율 몇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기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이건 당기소득이니까 당기세율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880 곱하기 0.1을 하면 얼마가 만들어져요? 17만 6천 원이라는 이걸 뭐라 부르는 겁니까? 당법 부채라고 해서 요게 1번 대변 쪽에 얼마로 와 있는 겁니까? 17만 6천의 세금을 지금 부담해 두는 거라고 1번. 하지만 이 금액 그대로 차변 쪽에 뭐라고 적을 수는 없다. 법인세 비용이다 라고 적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구하려고 하는 겁니까? 손익계산서 인식될 회계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비용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가면서 몇 개 건드리고 갔어요? 3개 건드리고 갔잖아. 그럼 오면서 몇 개 건드리고 가는 겁니까? 2개 건드리고 여긴 중간에 패스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2개 건드려서 이렇게 와서 법인세 비용 만들어내고 손익계산서 당기순익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가면서 오면서 건드리는 숫자 일단 소득금액 건드렸죠? 자, 그럼 오면서 세율.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아실게. 이 왁구가 좀 불안전한 게 요거는 무슨 세율이에요? 당기 세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미수이자, 이 FVPL 얘들은 지금 세금 효과가 있는 겁니까? 미래 세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금은 더 내고 덜 냈지만 미래에 덜 내고 혹은 더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세율 적용한다? 미래 세율. 18% 적용하는 거라고. 미래 세율. 즉 소득 금액은 지금 움직였지만 세금 절감 효과는 나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절감 효과로 인한 건 2만 곱하기 0.18 하면 얼마? 3,600이고요. 부호는 플러스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법 부채. 아까 여러분 줄친 거 당기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당기 세율을, 이연된 소득에 대해서는 미래 세율을. 그럼 이것도 몇 프로로 거꾸로 오는 거예요? 18%. 무슨 세율? 미래 세율을 적용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18,000원이죠. 부호는 마이너스 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법 자산. 보의 의미는 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추인되면 세금 더 내는 거고 이 플러스가 나중에 마이너스로 추인되면 세금 덜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접대비 부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 때문에 세금 더 내는 건 몇 프로 세율 적용받았어요? 20% 세율 적용받은 건 어차피 당연연도에 이 회사가 부담할 즉시 비용, 법인세 비용, 벌금처럼 내는 법인세 비용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넘어와가지고 얼마가 되는 겁니까? 17만 6천 더하기 3,600 빼기 18,000 하면 얼마가 된다? 16만 1,600원인가요? 오케이, 맞아. 이렇게 해서 노란색 법인세 비용은 차변 쪽에 16만 1,600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당기순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물어보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발생주에 의한 법인 회계 이익 대비 발생주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이 나오는 거고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다른 점이 바로 뭐예요? 요거 세율. 이연된 소득에 대해서 무슨 세율 적용한다? 미래 세율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은 법인세 비용 얼마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번호 적어 드릴게요. 번호 적어 드릴게. 1번, 2번, 3번. 항상 법인세 비용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겁니까? 차액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럼 답은 법인세 비용 16만 1,600, 답은 2번이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자, 제가 왁구를 약간 변형시켰죠. 이 왁구는 문제풀이 한계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일시적 차이들은 모두 그 다음 연도에 추인된다라고 해가지고 X2년 미래 세율 적용했거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왁구 문제 푸는 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세율이 X2년도, X3년도, X4년도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 20%, 18%, 17%, 16% 이렇게 미래 소득 금액의 추인이 다기간에 걸쳐 추인이 되고 그 다기간의 세율이 다 다르다라면 이런 식으로 문제 못 풀어요. 이건 딱 세율이 미래 18%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왁구로는 문제 풀 때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왁구를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 풀 땐 이 양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미래 기간을 연도별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칠판에 제가 쓰면서 보여드릴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왁구를 제가 변형시켰지만 동일한 왁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따라오셔야 돼.
이렇게 X1년. 당연연도 설립된 회사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세전 이익이 얼마라고 제시가 돼 있다. 70만이다 라고 제시가 돼 있죠. X1년 현재고요. 그리고 옆에 뭐가 있는 겁니까? 미래에 X2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직접 뭐 하는 겁니까? 세무종 반영하는 거야. 첫 번째 것부터 제가 적겠습니다. 무슨 부인액? 접대비 부인액, 손금 불산입이고요. 이건 기타 사유를 치니까 미래 반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불, 여기 뭐 없다. 적어 놓으시면 돼. 뭐라고? 여기다가 손금 불산입 적어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이거예요. 손금 불산입만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FV, 손실이 부인된 거. 손금 불산입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손금 불산입 10만 원을 적어 놓고 손금 산입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 손금 산입 마이너스 2으로 여기 뭐? 추인. 현재 미래예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미수이자가 부인됐죠. 금액 얼마? 입금불산입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입금불산입. 그 다음 연도 입금산입으로 추인. 이렇게 연도를 쪼개버리면 세율 적응할 때 편해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효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과세대상 소득금액 효과를 만들어내면 당연연도 과세소득은 얼마? 88만이란 건 현재의 과세소득. 그리고 미래의 과세소득은 얼마가 줄어들 예정이에요? 8만이라는 금액 줄어들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따라오고 계신가요? 미래 과세소득은 10만 마이너스 10만 해가지고 8만이라는 금액 줄어들 예정이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뭐 하는 겁니까? 현재 세율은 20%, 미래 세율은 몇 프로? 자, 18%. 이렇게 하면 기간이 X2, X3, X4, X5로 가더라도 이건 가로로 가는 거니까 미래 세율을 계속 변동을 반영할 수 있어요. 미래. 그래서 가로로 문제 푸는 거예요. 가로로 문제 푼다? 세로구나. 이렇게 푸는 게 가로로 문제 푸는 거고 이렇게 푸는 게 세로로 문제 푸는 거야. 세로로. 그럼 소득금액의 세율 곱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납부 세액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게 17만 6천 원이죠. 당장 납부할 세금은 얼마? 17만 6천 원. 요게 바로 단기법인세 부채예요. 그럼 얘들은요. 8만 곱하기 18%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8만 곱하기 몇 프로? 18% 하면 순금액으로 얼마가 나오나요? 8만 곱하기 0.18을 하면 가로 치면서 갈게요. 14,400이라는 금액에 가로가 쳐지네. 그럼 뭐? 소득금액이 덜 낼 마이너스 소득 플러스 소득 그럼 마이너스 소득 순금액이 8만 그럼 그거에다 세율 곱하면 덜 낼 세금이 14,400이 한 거지. 물론 굳이 구분한다 하면 이 14,400이 얼마랑 얼마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다가도 18% 하고 여기다가도 18%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법 자산 효과가 얼마가 있는 거고 18,000이 있는 거고 가로칠게요. 헷갈리니까 이 법 자산 효과가 18,000. 왜 가로친 겁니까? 덜 낼 세금. 그리고 요 안에 이 법 부채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법 부채 3,600원이죠. 3,600.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만 곱하기 18%. 요거 두 가지 합쳐진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순금액으로 14,400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보고 분결하는 거라고요. 이거 보고 1번 대변 쪽에 단기법인세 부채를 기록하는 거고 2번 대변 쪽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기록하는 거고 3번 차변 쪽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기록하는 거죠. 그럼 그 이거 이용해서 차액으로 뭐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인데 제가 이연법세 자산을 여기 순금액으로 적었구나. 순금액으로 적었는데요. 뭐 결론은 똑같죠. 굳이 말한다면 요거를 제가 분결을 좀 바꿔볼까요? 이건 어차피 문제가 뭐 물어보는 문제야? 법인세 비용을 차액으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계정 과목을 두 개로 갈 필요가 없거든. 한 개로 가면 조금 더 간단해요. 그래서 순액 분계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이걸 총액 분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분계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분계하시면 돼. 대변 쪽에 당법부채 얼마? 17만 6천.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입법부채가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이연법인세 부채가 2만 원이었나요? 맞죠? 입법부채 가만히 있어. 입법부채가 2만 원이라 입법부채는 3,600원이죠. 그럼 3번 자리에다가 입법자산이다 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적어 놓으면 돼요? 18%죠? 18,000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요 2번과 3번 합계가 순금액으로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4,400. 요건 제가 어떻게 적어 놓은 거예요? 순금액으로 적어 놓은 거라. 어차피 차이 금액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4번 뭐가 나오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은 항상 맨 마지막에 차액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은 개념 잡는 거니까 제가 천천히 풀어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빨리 풀어가지고 이 양식 이용해서 법인세 비용을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세율이 다 똑같이 몇 프로다? 세율이 다 똑같이 20%라면 그냥 70만 더하기 10만에다가 20% 곱해서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세율로 갔다가 올 거니까요.
하지만 이건 세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간편한 방식으로 문제를 못 푸는 거고요. 원칙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에 있는 풀이 방법과 밑에 있는 풀이 방법이 동일한 풀이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밑에 있는 풀이 방법이 다양한 종류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오류 없이 다양하게 잘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다음 페이지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기간을 쭉 옆으로 늘려야 돼. 지금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개념 문제와 다르게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조정사항이 3년간에 걸쳐 추인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1년 초에 똑같이 설립했다라고 되어 있고, 한국의 X1년도 법인세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X1년도 포괄손익계산 손실가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죠. 회계사 2017년 문제였고요. 법인세 비용 사감전이익 57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건 제시하고 있는데 세무조정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게 있어요. 세무조정 항목으로는 감가상각 한도 초과, 입금 산입 30만 원. 이게 이제 손금 불산입 유보이면서 나중에 손금 산입 마이너스로 추인되는 거거든요. 연구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 산입이 60만 원이 있고, 소득으로 60만 원으로 과세소득은 540만 원이다. 과세 소득 주고 있네. 이것도 일시적 차이예요. 기술 인력개발 준비금은 X2년도부터 3년간 20만 원씩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고, 감가상각도 초과액은 X4년도에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의 규정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부인되고 어떻게 추인되는지. 자, 여러분들은 쓰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걸 칠판에 적으면서 3년간에 걸쳐 추인되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읽은 것까지만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이왁구로 문제 못 풀어요. 세율이 똑같이 20%지만 이게 이연법인세 자산 한도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왁구가 아니라 옆으로 가는 왁구를 이용해서, 이 옆으로 가는 왁구가 여러분들의 세법 시간에 세무조정으로 보이는 양식이에요. 유보가 추인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 다 관리를 하잖아요. 어디서 툭 튀어나온 왁구가 아니라 세법 공부도 함께 되는 왁구입니다. 문제 풀이 틀이에요. X1년 초에 처음 설립된 회사고요. X1년. 그리고 여기다 제가 뭐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까? 세전이익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법인세 비용 상감전이익은 570만 원이다 라고 했죠. 570만 원. 그리고 세무조정사항을 몇 개를 주고 있습니까? 세무조정사항은 딱 두 개네. 일시적 차이만 있는데 감가상각비 부인액과 준비금 손금 산입액.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감가비용 부인. 금액 얼마라고 했어요? 손금 불산입이 30만 원. 손금 불산입이 입금 산입과 똑같죠. 이거 어떻게 추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X2년도와 X3년도와 X4년도에 추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있죠? 30만이라는 금액은 감가상각도 초과는 X4년도에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적어놓으시면 돼요. 여기 여러분 손금 불산입이다라고 적어놓고 언제 추인된다? X4년도에 손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예정이다. 적어놓으세요. 손금 불산입, 손금 산입.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 그대로 제가 적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금이 인식된 부분이 있어요. 자, 준비금이 어떻게 인식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연금 및 인력개발 준비금에 대해서는 세법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세법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 얼마? 60만 원. 손금 산입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돼. 손금. 그리고 이게 3년간에 걸쳐서 입금 산입으로. 입금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돼. 입금 산입으로 추인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세무조정사항은 제가 다 적었고요. 앞에 문제랑 달라진 점이 있다면 추인되는 기간이 3년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일단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소득금액이 만들어지는 거죠.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만들어집니다. 얼마예요? 540만 원이란 단기 소득금액이죠. 요건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기 과세소득이 540만 원이다. 그럼 여기다가 무슨 세율 곱하는 겁니까? 올해 세율 20%. 그럼 소득금액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법인세액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 법인세액은 당연히도 법인세액이죠. 단기니까. 그럼 얼마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요 금액으로 108만이란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럼 1번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108만이다 라고 적어주는 거라고요. 108. 요것도 제가 분계를 순액으로 분계를 했네. 좀 이따가 제가 총액 분계다 밑에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또 순액으로 분계했다? 어차피 이게 법인세 비용만 물어보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를 따로따로 적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총액으로 적는 게 더 좋긴 해. 자, 1번 나왔죠? 단기법인세. 그럼 이 소득금액들 20만 원이라는 소득이 1년 이연됐고 20만 원이라는 소득이 2년 이연됐고 3차 이연된 소득이 이연된 소득이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10만 원이죠. 따로 계세요? 네, 그럼 우리가 풀었던 대로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해답과 달라집니다. 해답과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그럼 1년 이연된 소득에 대해서 4만이란 세금을 더 내야죠. 1년 이연된 이연법인세 부채. 2년 이연된 소득에 대해서 4만이란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2년 이연된 이연법인세 부채. 요거는 3차 년도로 이연됐죠. 마이너스 10만이죠. 보호 조심하셔야 돼. 그럼 2만이란 세금을 덜 낼 수가 있죠. 그럼 1년 이연된 거, 2년 이연된 거, 3년 이연된 세금은 얼마예요? 3년 이연된 소득은 얼마고? 순액으로. 안 적으셔도 돼. 소득은 40, 10이니까 30이고. 세율 20% 곱했죠? 그럼 20% 곱한 건 8만, 2만이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6만이란 금액이 되겠죠. 그럼 소득 금액에 대해서 이연된 소득 순금액, 이연된 세액 순금액. 그럼 6만이란 세금을 절감하는 거예요?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더 내야 되는 거죠.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입업 부채다라고 부르는 거라고. 무슨 금액으로요? 순금액으로. 그럼 이 입업 부채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보시기만 하세요. 구성되어 있는 건 이게 플러스짜리가 3개가 있고 마이너스짜리가 1개가 있으니까 플러스짜리 60만 원이죠. 이 60만 원 곱하기 세율 20% 하면 원래는 얼마다? 이연된 법인세 부채는 6, 2, 12만 원. 입법 부채가 입법 부채라고 하지 말고 순금액 중에 이연 법인세 부채 효과가 6, 2, 12만 원. 그럼 입업 자산 효과가 가로를 칠게요. 30만 원 곱하기 20%니까 6만 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만들어진 겁니까? 순입업 부채가 6만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럼 총액으로 한번 제가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까지만 가지고 분개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해를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가지고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지고. 그럼 이거 가지고 분개를 하면 이 회사가 당기법인세 부채가 얼마예요? 108만 원이잖아. 여기가 1번. 그런 과정에서 대변 쪽에 입법 부채가 얼마가 있는 겁니까? 입업 부채가 12만 원이 있는 거죠. 요게 2번. 그리고 3번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입업 자산이 얼마가 있어요? 입업 자산이 6만 원이 있죠. 순금액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6만 원이에요. 그럼 차이 금액으로 4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법인세 비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법인세 비용 금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108만 더하기 12만. 1080 더하기 120 빼기 60을 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114만이라는 금액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기본 법인세 비용 차액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검색해 볼까? 114만. 여기 570만 곱하기 20% 해보세요. 5700 곱하기 점이 하면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114만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가면서 2개 주정한 것 같죠? 오면서 2개 주정하고 오면 되는 건데 세율이 다 몇 프로야? 현재와 미래가 20%니까 그냥 기본 회계액 곱하기 20%만큼 법인세비 딱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주인공이 아니라 이 다음이 주인공이야. 자, 경기 침체로 인해 X2년부터 X4년까지 매년 5만 원의 소득 금액을 예상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경기 침체로 인해 과세 소득이 매년 X2년부터 X4년까지 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X5년도부터는 과세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게 이 문제의 단서. 이게 뭐? 이연법인세 자산의 한도 체크하는 거. 무슨 말?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미래의 예상소득 예상 소득이 얼마라는 겁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이게 중짜리 문제에서 상짜리 문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법인세 배분액에는 이거 자체가 난이도가 중이거든요. 상까지 올라갑니다. 예상 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5만 원이고 예상 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5만 원. 여기 예상 소득이 얼마라는 거야? 5만 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X2년도에 이 회사의 소득이 가산득이 얼마가 있다? 20만이 있죠. 그럼 기본으로 5만 베이스로 내야 될 텐데 어차피 20만 더 내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가스날 일시적 차이는 한도 체크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이게 0이더라도 내야 되거든요. 5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0이더라도 20만 내에서 내야 돼.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회사가 X3, X4년도에 일시적 차이로 추인되는 금액이 순금액으로 얼마예요? 마이너스 10만이란 금액이 추인되는 건데 이 마이너스 10만이란 추인되는 금액 효과 중에 소득 금액이 기본 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5만 원이면 이 두 금액의 차이 금액인 가감 금액인 마이너스 10만 즉 마이너스로 추인될 금액의 순액으로 10만인데 예상 소득 금액이 5만 원이니까 자 여기 제가 마이너스 10만이라고 적었죠? 이거를 얼마로 바꿔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5만으로 바뀌어요. 무슨 의미? 그리고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실현 가능한 과세 소득이다 라고 해다 적었죠? 지금 무슨 말? 20만 원 충분히 다 실현 가능하다. 20만도 충분히 다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는 요 마이너스 10만 중에 요거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것처럼
5만, 5만이라는 금액 적어놓고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는 근거는 얘들은 실제 소득이다, 예상 소득이다. 예상 소득이니까 예상 소득 5만 범위 내에서 10만 추인 중에 얼마만 의미가 있다. 두 가지 합치면 마이너스 10만이죠. 이거 보고 내려와서 마이너스 5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즉 X 4년도에 순차감할 일시적자 10만 중에 5만만 차감 가능하다. 그럼 이게 2만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만이라는 금액이 되는 거라고. 그럼 순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만이라는 금액이 되는 거고, 그럼 그 5만이라는 금액의 의미가 뭐야? 이연버스 부채는 여기 20만이라는 금액은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60만. 그런데 요거 결국은 뭐예요? 요 30만 중에 얼마 차감 가능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25만만 차감 가능해지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 플러스 20만이 있고 마이너스 30을 마이너스 10 효과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 마이너스 10 중에 5만밖에 추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걸 한도에 걸린다라고 해서 30만 중에 25만만 차감 가능하다. 왜냐면 25만 중에 20만은 밑에랑 차감되는 거고 나머지 5만은 위랑 차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연버비세 자산 여기서 이게 얼마가 된다? 얘가 5만이라는 금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만에 5만을 해서 미안해. 이게 5만이 아니라 얘는 7만이죠. 왜? 4만 더하기 4만 빼기 만원이니까 순금액으로 부채는 7만. 근데 그게 기본 부채 12만에 자산 효과가 얼마?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야. 여기서 소득금액 5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 5만 곱하기 20%의 만원만큼 이연버비세 자산이 6만이란 이연버비세 자산 중에 입업자산 얼마의 회수가 불확실하다. 소득금액으로는 30만 중에 5만. 세액으로는 얼마? 만원이라는 금액. 1번, 2번, 3번. 4번이죠? 5번. 그럼 이게 일종의 뭐다? 이연버비세 자산의 손상차손이야. 그럼 4번 쪽에 그거를 계정 까먹고 손상차손이다라고 적어주지 않고 뭐라고 적어주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해서 초과를 얼마 더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10,000원 더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버퍼링 걸리면 이게 무슨 얘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법 생각해 보시면 돼. 기본소득이 있어야 소득공제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얘는 기본소득이 500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이라는 공제효과 중에 마이너스 5만만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그 마이너스 5만을 항목별로 만들어 놓으면 20만이라는 금액은 다 가산되겠지만 이 중에선 25만밖에 차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5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만 곱하기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5만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소득을 곱하기 20%니까 세액 기준으로는 만원만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법인세 비용 얼마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115만이란 법인세 비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순액으로 분개하면 1번, 2번이죠. 요거 제가 순액으로 분개한 겁니다. 뭐 갖다가? 요것만 갖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칠판에 만들어 놓으셨어야 돼? 책에다가 요거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요. 요게 입업 부채는 원래대로 입업 부채가 얼마이지만 6, 12, 12만 원이지만 요게 입업 자산이 원래는 30만 곱하기 20%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중에 25만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25만 곱하기 20%면 얼마? 5만. 헷갈리니까 자산은 세금을 덜 내는 거니까 제 왁구에서는 가로를 치는 게 편해요. 부호에서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금액으로는 얼마? 7만. 그게 115만 법인세 비용으로 3번. 항상 법인세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차액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계정 과목을 두 개 쓰면 이 분계 보시면 돼. 이 분계를 보시면 이거 지우고 이걸 처음부터 아예 얼마로 적어주면 돼? 5만이라고 적어주면 아예 이 법인세 비용이 얼마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115만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업자산과 입업부채를 그냥 순액으로 분개해서 일로 가가지고 얼마 적어주면 돼? 7만을 적어주게 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야. 이 양식이 실전에 여러분들 빨리 푸는 양식이거든요. 하지만 이 빨리 푸는 양식은 개념이 좀 덜 잡히기 때문에 1단계는 먼저 손상을 반영하기 전 금액으로 요게 1단계. 그다음 거기다가 2단계 추가로 뭘 반영한다? 손상을 반영하고 나중에 실전에서는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한 방에 이 분계를 뽑아내는 게 마지막 3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조금 어려운 거니까 세법 실력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와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1차 년도 가지고 기초 이연 법인세가 없는 기초에 유보된 소득이 없는 1차 년도만 가지고 법인세 배분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기간과 그 다음에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이라는 개념까지 이용해가지고 관련된 문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